해마다 전 세계의 바다에서 상어에게 목숨을 잃는 사람은 채 5명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3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코코넛에 맞아 죽는다는 숫자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언론과 인터넷을 타고 수백만 명에게 퍼져나갔고 급기야 한 나라의 당국이 해변 나무를 뽑아버리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 출발점이 된 숫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코코넛 샤자 나무는 인도, 스리랑카, 태평양의 섬들, 카리브해의 해변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늘 높이 뻗은 야자수 꼭대기에는 무게가 2kg을 훌쩍 넘는 코코넛이 달려 있습니다. 그 열매가 높이 20m 혹은 30m 되는 나무 꼭대기에서 자유낙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학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2kg짜리 물체가 20m 이상 자유낙하하면 땅에 닿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는 수백 줄에 달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두개골이나 경추에 이 정도 충격이 가해질 경우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정해왔습니다. 실제로 열대 지방에서는 코코넛 낙하로 인한 부상 사례가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하나의 숫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 저자는 열대 지방에서 코코넛 낙하로 인해 연간 약 150명이 사망한다는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이 연구는 상어 공격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논지를 펼치면서 코코넛을 비교 대상으로 내세웠는데 학술지 안에 조용히 담겨있던 이 숫자는 곧 혼자서 세상을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인용한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엄격하게 집계된 공식 사망 통계가 아니라 비공식 추산에 가까운 자료가 나온다는 지적이 이후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15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정밀한 조사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제한된 지역 사례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한 추정치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쇄된 활자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어보다 코코넛이 30배 더 위험하다는 문구는 각국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사, 여행 잡지, 인터넷 커뮤니티가 너도 나도 이 비교를 인용했고 인용이 쌓일수록 숫자의 무게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도 원래 출처를 다시 캐묻지 않았습니다. 파장은 이윽고 현실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일부 당국은 해변에 늘어선 코코넛 나무를 실제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관광객의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통계의 진위보다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에 더 강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야자수가 사라진 해변의 빈자리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코코넛을 살인과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자극적인 문구를 선호하는 미디어의 속성이 만들어낸 산물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비교와 경고는 클릭을 부르고 클릭은 공유를 낳고 공유는 다시 새로운 인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코넛이 위험한 물체로 쓰인 역사는 사실 훨씬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남태평양 전선에서는 코코넛 내부에 폭발물을 채운 이른바 코코넛 폭탄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코코넛은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도 인간의 손에 무기로 변할 때도 그 단단함 때문에 치명적인 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적 기억들이 코코넛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믿기 쉽게 만든 토양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15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가설은 이 추산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쪽입니다. 열대 지방 국가들 중 상당수는 낙하물 사고를 독립 항목으로 집계하는 공식 통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사망진단서에도 코코넛 낙하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통계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코코넛 나무 아래서 생활하는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사망 사례가 실질적으로 극히 드물다면 연간 150명이라는 수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진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열대 지역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살펴본 연구자들은 코코넛 낙하 사망 사례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150이라는 숫자는 검증 없이 복제된 수치에 불과한 셈입니다. 정보 확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례를 권위 대출의 전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학술지라는 권위 있는 공간에 한 번 등장한 숫자는 설령 그 근거가 불분명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언론이 이를 인용하면 학술지의 권위와 언론의 도달력이 결합되어 숫자는 사실의 외피를 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출처의 불확실성은 각 인용 단계마다 조금씩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은 역사 속 여러 통계 도시전설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처음에 추산이나 추정으로 제시된 수치가 충분히 자극적이거나 반직관적이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 그것은 검증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상어보다 코코넛이 더 위험하다는 문구는 직관을 거스르고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공유되고 공유된 이야기는 이윽고 진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설도 150명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증명하거나 완전히 반박하지는 못합니다. 코코넛 낙하가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연간 150명의 사망으로 정확히 집계되었는지는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정직한 답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숫자를 얼마나 쉽게 믿고 전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코코넛이 상어보다 위험하다는 문장이 누군가의 입에서 다른 누군가의 귀로 전달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출처 확인 없이 우리는 모두 그 연쇄의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놀라운 통계를 이야기해 줄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 코코넛 사망설의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150이라는 숫자가 실제 통계인지, 부풀려진 추정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추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보다 더 황당한 통계 도시전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